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관세 합의 기대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에 또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빅테크주들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보통 다른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4,000포인트 구간에서도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제 주목해 볼 만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증권, 지주사, 조선,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러셀 2000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빅테크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됐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업종으로 봐도 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 그러니까 테크나 이제 통신 서비스 이 업종이 2% 이상 올라서 두드러지게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이제 0%, 0.5% 이하 이제 그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데 기술주들, 빅테크가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점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이슈들을 점검해 보면 우선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낼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전격적인 합의보다는 이제 휴전을 좀 연장하는 거가 되겠죠. 이제 10월로 관세 유예한 게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관세를 내기로 했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밀어놓은 건데, 이 밀어놓은 걸 추가로 또 밀어놓는 그런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뭐 아시아 국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어떤 합의 또는 휴전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당장 뭔가 터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안도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 CPI 발표 이후에 이번 주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좋은 실적 낼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당사자들의 발언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은 중국에 대한 100% 관세는 사실상 테이블에서 벗어났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을 존경한다. 이번에 어떤 합의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수의 증권사들은 어쨌든 갈등의 어떤 피크를 넘겼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빅테크 종목군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앞두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벌써 내년에 파월이 임기가 5월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내년에 누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사들은 차기 연준 의장이 임명되면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진행할 것 같다. 그래서 최종 이제 금리가 2.5% 정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5명으로 압축했다고 하는데, 뭐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만, 케빈 헤셋, 케빈 워시, 이거 케빈입니다. 케빈 워시, 릭 라이더 이런 사람들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수의 이제 뭐 분석가들은 아마도 이 중에서 케빈 헤셋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뭐 베팅 업체에서는 1순위 케빈 헤셋, 2순위 크리스토퍼 월러 이렇게 베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인물들이라 내년도에 미국 기준금리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인하가 될 거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이제 반론도 있는데, JP 모건에서는 이제 연준 내부적으로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12월에 추가 인하하는 신호 내는 건 좀 위험하다. 뭐 연준이 곧바로 인하한다라는 시그널을 내는 것보다 좀 중립적인 어떤 시그널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서 12월 인하 신호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우려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도 나름대로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을 좀 끌어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히토류도 있고, 이 보시면 이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임기 때는 잘 안 해요. 대두를 안 삽니다. 이게 이제 미국 농민들한테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책 잘못 펼쳐서 중국에 팔 수 있는 걸 못 팔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미국산 대신에 브라질산을 엄청 구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히토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농민들을 자극하는 어떤 대두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계속 압박만 하기에는 이제 미국 상황도 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 보면 우선 빅테크는 다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2.8, 애플 2.2,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뭐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 다 올랐는데 일단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빅테크 주목받을 거다. 이렇게 되면서 이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퀄컴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 엔비디아와 AMD에 맞서기 위한 어떤 AI 칩을 만든다. 무선 통신 뭐 이런 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 업체잖아요. 통신 쪽에.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비중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비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퀄컴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대체로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보고서들도 반도체 쪽에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용도들 보고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개장 전에는 3%까지 올라갔다가 정규 시장에서는 이제 강보합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반도체 지수가 오늘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점도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안전자산 금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3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4,000달러 정도까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5% 이상 빠진 사례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제 2020년도에 5%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박스권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다가 5% 급락을 누군가 큰 손이 털고 나간 거고 그러고 나서 주가는 금 가격은 뭐 좀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제 안정적인 상승 추세에서는 벗어나 버렸다. 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모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나와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대 자체를 투자자들은 테크주의 강세 국면으로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시기 때마다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네츠케이프 때 인터넷 혁명,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던 시기, 그때부터의 어떤 지수의 어떤 추세, 그리고 챗 GPT 출시 이후에 지수의 추세를 보면 되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보면은 구간이 좀 다르긴 하죠. 기간들별로. 근데 큰 추세를 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AI가 시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기별로 챗 GPT 출시되고 나서 종목들별로 추세를 보면 이제 알파벳이 160%로 가장 압도적으로 올라갔고 그 애플이 절반, 80% 정도. 그러니까 빅테크 내에서도 수익률 차이는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그 챗 GPT AI에 어느 정도 빠르게 적응을 했느냐, 아니면 뒤늦게 참여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차이는 좀 현저하게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또 종가가 고가 수준으로 마감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급기야는 어제 이제 4,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0월 들어서 14번 거래됐거든요. 11번 오르고 3번 빠졌어요. 그 일평균 상승률 1.2%. 이게 지수가 1%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0%대 정도 올라가는데 0.5% 안쪽으로 평균치로 보면. 근데 뭐 매일 1.2%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10월 들어서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대형주가 강하긴 한데 소형주도 그래도 1%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형주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제 업종 지수가 1% 올라가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도 좀 약간 이제 번질 조짐이 있다라는 정도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건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약간은 생겼다. 그러니까 요건 좀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어제 이제 업종으로 보면 대부분 업종이 다 올랐잖아요. 뭐 음식료나 금속, 그다음에 전기가스, 보험 이런 것들이 하락하긴 했지만 상승한 업종 수 자체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급등한 거를 보면 제약 업종이 3.7%,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3%대, 그다음에 운송장비가 2.8%대, 증권이 4%,
오락문화, 이거 엔터 얘기하는 건데 거의 5%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3% 이상 올라간 업종도 여러 개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는 올라가면 뭐 2차 전지, 전기전자 여기에만 이제 집중이 됐다가 다른 업종으로 조금 분산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어저께 이제 2% 넘게 올라가면서 900포인트대까지 넘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은 사실 그 금융투자가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긴 한데, 약간 금융투자는 그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투자로 집계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기금이나 이제 투신권이 매수해 주는 게 기관 쪽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를 빼고 기관 쪽에서 더 많이 매수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관성 있는 매수 주체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예를 들어서 한 닷새 연속 매수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틀 연속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5일 중에서 4일 정도 매수하는 그런 주체가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 되게 둔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의미 있는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대형 업종들 추세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주 이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6거래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뭐 샀나 이제 주로 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기관 투자자들 쪽은 이제 이쪽에 여전히 좀 집중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제 워낙 많이 사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틈틈이 껴있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단 쪽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상태고, 반도체에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수에 비하면 종목수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골라 담고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조금 비중이 있고, 반도체는 골라 담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업종에는 이런 정도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뭐 이 흐름이 이제 이어지는지 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수익률, 승률 이런 거 보면 한 75에서 75% 정도 왔다 갔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주체가 현재까지는 승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두 주체가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실적, 다음에 관세에 대한 안도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제 올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이슈가 되게 세져요. 빅테크 실적 나오죠. SK하이닉스 실적 나오죠. 관세 합의 나오죠.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에이펙 회담 과정에서 그 기간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완전 타결되기는 쉽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세 국면, 그다음에 또 이제 FMC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는 상상력에 있던 재료가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긴장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긴 하는데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6천억 매수인데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하면 9천억을 샀잖아요. 삼성전자 빼면 3천억은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후부터 따져놓고 봐도 외국인들 매수 대비 삼성전자 비중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면 마이너스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좀 다른 쪽으로도 매수세가 번지게 되는지 요거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그 주식보다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보다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인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연기금의 어떤 실제로 주식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근데 연기금 쪽에서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 이런 종목군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작은 매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코스닥에는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이 매수해 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약, 엔터, 조선, 지주사,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일관성 있는 수급이 붙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뭐 역대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한 규모를 제가 좀 나열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 금융위기 다음에 32조 원 매수하는 게 연간 매수 최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0년 요 구간에서 굉장히 세게 매수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54조 원을 매수했거든요. 2년 동안에. 근데 지금 올해 누적으로 보면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하반기만 놓고 보면 역대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17조 5천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뭘 샀나 이렇게 보면 그 17조 5천억을 매수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거의 15조 원 가까이 샀어요. 예, 삼성전자 매수가 거의 전체 매수의 8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컴백하면서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삼성전자 턴어라운드를 주목했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AI 시대의 반도체가 워낙 강하니까 상반기 이제 하반기 초반에는 주로 이제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반도체를 쓸어 담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나중에 MSCI 선진국 지수 한국이 편입되는 거를 일단 계산을 해서 미리 좀 사재기해 놓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이 현재까지 이렇게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 다음에 이게 시장을 끌어갈 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뭐 지수가 올라간다, 또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여러 가지 또 확장해서 이제 유니버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늘 부탁드립니다만, 이제 제가 한 번 말씀드릴 때마다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이제 온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